car return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보험에 캐시밸류가 한 50만 불 있다고 쳐.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내가 생명보험 10년 뒤에 50만 불을 그 이제 찾아서 캐시밸류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50만 불을 찾아서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건 생명보험에서 이 캐시밸류가 뭔지 다시 설명을 할 테고, 그럼 내가 지금 50만 불을 찾았어. 그래도 그거 이자는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이자도 역시 텍스 디덕터블에 아이테마이즈가 되나? 절대 안 되지. 진짜요? 안 돼. 오. 빌렸잖아. 빌렸는데 퍼스널이잖아. 퍼스널 론을 어떻게 텍스 디덕션? 아, 그걸 퍼스널 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명보험은? 퍼스널 론이잖아. It's not business. 와. 그거 뉴욕 라이프면 뉴욕 라이프에서 빌리는 건데도 퍼스널 론으로 그렇지. 컨시더해요. It's your policy. 그럼 You're getting your personal loan from it. 거기서 인트레스가 5% 차지하잖아. 그거 왜 차지해? 왜냐면 얘네 아이디어는 이거거든. 이 사람이 캐시 밸류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뉴욕 라이프가 뮤추얼 컴퍼니던가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겠네. 맞아. 뮤추얼 컴퍼니야? 그럼 뮤추얼 컴퍼니는 디비던드를 주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디비던드를 주니까 너가 만약에 이 돈을 계속 두고 있었으면 우리가 디비던드를 주면 이만큼 줄 거였는데 너가 이걸 가져가서 우리가 못 줘. 그러니까 이거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이 돈을 안 가져간 것처럼 잘하게 해줄게. 근데 실제로 5% 리턴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401k라고 하지. 아주 똑같은 아이디어지. 401k에서 내가 돈을 미리 찾았으면 론을 해도 401k에서 론을 해도 거기에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자를 내는 게 사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어카운트로 들어가잖아. 맞아. 그럼 그 똑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텍스 디덕터블 안 되지? 야. 그러면 어디 가서 텍스 디덕터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낼까? 화가 날라 그러잖아. 텍스 그러니까 다른 걸 그냥 찾아봐야 돼. 애플을 사세요. 애플을 사는 거하고 이거하고 사서 무슨 상관이야? 콜레더를 하세요. 그거밖에 없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컨설팅 지금 되게 많잖아. 인트레스트 레이시 지금 벌써 3%에서 5%까지 올라갔잖아. 엄청. 지금 7%까지 7%까지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마켓이 엄청 핫한데 이제 자꾸 이렇게 프리딕션 하잖아요. 마켓이 이렇게 내려갈 거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사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경제가 나쁠 때 왜 이자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경제가 나쁜 거잖아. 왜냐하면은 물건값이 올라갔고 우리가 바잉 파워가 이제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정부는 연준은 이자를 올릴까요? 돈을 걷어들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풀어진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왜? 아니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자를 받지 말아야지 왜 우리가 어려운데 이자를 자꾸 더 올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 많은 거잖아.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미국 경제 이때까지 최근 10년인가 20년 안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래요. 근데 성장은 마이너스야. 그 얘기가 네. 프로덕티브한 게 그러니까 아니고 돈은 많이 쌓여 있고 찍었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돈을. 그래서 부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을 제일 많이 진 게 누구겠어요? 미국 정부지. 그잖아.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스 올리면 사실 미국 정부가 어려워지고 미국 정부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 조금씩 어려워지겠지. 돈을 더 걷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좀 걷어들였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그 연준이라고 말하는 데하고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연준이 정부 아니냐. 근데 연준이 정부가 아니야. 아니에요.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조직이죠. 사조직. 미국은 그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니크한 어떤 건데 연준은 말하자면 은행들이 모여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조직이야.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이 만든 조직에서 그 이자도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
정부가 아니야. 근데 한국은 그게 한국은행이라는 한- 이제 한은이죠. 그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민 오신 동포들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왜 연준과 정부를 서로 이원화시켜서 말을 하느냐. 정부에서 이자를 올린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연준은 정부가 아니야. The Federal Reserve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 이름 자체도 좀 그렇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약간 미국 역사를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거. 내가 굉장히 창피했던 거가 두 개가 있어. 두 개. 하나는 보스턴 티파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할 때 이제 보스턴 티파티가 뭐 있었고 뭐 그래갖고 뭐 전쟁이 일어났고 막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니 티파티랑 전쟁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팟은 사실은 POTTY인가? 그 팔인데 이 발음을 할 때 TT를 이 미국 애들이 파리 트레이닝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미국 애들은 2살 때부터 파티를 하려고 트레이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강이야. 한마디로 배변 훈련이지. 그리고 보스턴 티파티가 내가 이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나 미국 온 지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초창기에 그 겪었던 문화 충격 같은 거지, 그게. 그래서 약간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쉬운 역사책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미국 편 이렇게 보고 나면 이런 연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거 않나. 설명해줘요. 얘기 나온 김에. 뭐를 그 설명해줘? 티파리가 뭔지. 찾아보세요, 구글. 티파리는 사실 보스턴 앞바다가 티 바다가 될 정도로 이제 영국에서 갖고 온 그 세금 많이 붙은 티를 다 바다에 던졌다. 이제 티파티라는 건 뭐 파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된 세금 때문에 건데 그런 세금 거죠, 때문이었지. 결국은. 그 티에 붙인 세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만 드라이브하는 모든 게 세금이고 돈인 거지. 그 지금 절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의 희망을 꺾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 사실을 알아야 음. 그 다음에 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알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웨너 프로퍼티 이런 걸 하는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렇게. 그 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이제 팔거나 사실적으로 인컴이 발생하면 그 이벤츄얼리 인컴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이벤츄얼리 원래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인컴이 목적은.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을 세금으로 하지 말아야 그렇지. 되는 거지. 캐시플로우는 또 있잖아. 그렇지. 디프리시에이션은 북에 정해지는 거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알고서 하면 되고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가 되게 많잖아요. 자, 1031 exchange 설명하고 얘기해야 돼요. 1031 익스체인지는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레노 프로퍼티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프로퍼티 이런 모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리얼 에스테이트 only도 그냥 프로퍼티는 안 되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only는 이제 내가 현재 10만 불짜리 집을 팔고 그거보다는 비싼 걸 사야 돼요. 올라가야 돼. 밑으로 못 가. 우리 그러면 더 비싼 걸 사면서 이걸 팔고 새 거를 사면 이제 이게 1031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해요. 1031 익스체인지를 하면 여기서 개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 내가 10만 불짜리 레너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가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면 이 베이시스가 이 렌터 프로퍼티의 베이시스가 지금 한 5만 불이란 말이지. 5만 불인데 내가 15만 불짜리를 사면 15만 원짜리를 사면 이 5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디프리시에이션은 좀 다른 레이시 적용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깊게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계산을 하다고 치면 그러면 요 개인을 지금 텍스를 안 내고 연기하는 거야. 연기를 언제까지 하냐? 다 내가 팔 때까지. 마지막 집을 팔 때까지. 팔 때까지. 그래서 그게 집이 더 이상 없이 돈으로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 이 집을 팔 때. 이 집을 팔 때 내가 또 1031 익스체인지를 하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딴 집을 사면 그때 또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이런 프로퍼티가. 그러면 내 프라이빗 내 프라이머리 프로퍼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계속 렌트하다가 나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은 이제 텍스를 공제받을 수가 있지. 그 1년에 그걸 맞춰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텍스를 안 낼 수 있어요. 맞아요. Eventually 나중에 계속 텍스를 defer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렌트 준 지 2년 후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더 이상 렌털 프로퍼티를 안 하고 내가 프라이머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자, 그럼 거죠. 원래 프라이머리가 있었어, 이 사람은. 팔아요. 근데 팔고 그건 들어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이거랑. 상관이 없이 네. 다시 내 렌털 프로퍼티 이 자체를 프라이머리로 만들 때.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렌털 프로퍼티를 이렇게 많이 사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그리고 프라이머리 이제 만들기가 하나 어렵지. 팔면은 하나 팔고 세 개를 갈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미닝풀 안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도 방법이 돼. 자, 1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 10만 불짜리 집을 텍스를 안 내기 위해서 12만 불짜리로 옮겨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 12만 불짜리를 또 텍스를 지연하기 위해서. 텍스를 또 근데 왜 10만 불짜리 처음에 샀을 때 텍스를 내야 돼? 왜? 그때는 안 내지. 어, 안 내고 이제 어. 팔면 내야 되잖아. 그걸 얘기해. 개인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10만 불짜리 집을 내 집이 하나 있고 내가 다른 집을 갖고 있었어. 근데 10만 불인데 요즘 집값이 엄청 오른대. 그래서 15만 불에 팔고 나면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돈 번 만큼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그걸 안 내기 위해서 그 집보다 비싼 집을 오히려 이제 융자를 더 받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이 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10만 불짜리가 50만 불짜리로 커 있어도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팔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프라이머리가 되고 나서는 좀 정리가 됐나? 신다윤? 굉장히 큰 메리시죠. 메리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요 근래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 새 집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했는데 새 집 짓는 동안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럼 이 40만 불 샀던 게 클로징 할 때쯤 되면 다른 집은 50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집을 이사를 안 가고 바로 파네? 50만 불이니까. 그러면은 저희 소위 말하는 플리핑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건 굉장히 단타잖아요. 뭐 바로 파는 거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럼 Ordinary income tax가 적용되지. Ordinary income tax. 그럼 그렇지. 10만 불에 대한 그렇지. 10만 불에 대한 인컴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본인의 다르지. 파이낸셜에 따라서 그렇지. 본인의 다르죠. taxable income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뭐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37%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왜냐면은 그게 또 텍스 레이트에 걸리는 어떤 금액이 된다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빌더들이 웃겨요. 빌더들이 나 이걸 인베스트먼트를 사고 싶은데 인베스트먼트 안 된대. 그러면 프라이머리를 사라 그래.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나중에 플립해. 지금 그냥 프라이머리를 사고 그때 가서 투자용 렌트 못하면 그냥 그때 되팔아. 너 돈 벌잖아. 그렇게 빌더들이 말을 해. 근데 그 되파는 차이가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클 거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가능한 맞아요. 거지. 네. 세금을 5만 불 내도 5만 불이 남는 거지. 10만 불의 차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 얘기를 맞아. 못 하고. 이 시점에서 신다윤 질문 있나? 세컨 레지던스를 살 때 퍼스트 레지던스에 있는 이퀴리를 담보로 다운페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첫 집을 담보로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모기지에 포함인지 아니면 완전히 세퍼레이트 론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건 separate 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액권리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은 세컨드 모기지를 첫 번째 집에서 얻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집 살 때 다운페이를 하는데 완전히 세퍼레이트예요. 이게 콜레러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그 돈을 순수하게 갖고 있다가 트랜스퍼해서 다운페이로 들어가게 돼요. 요게 텍스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인트레스트를 텍스 디덕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쿼리로 다른 집을 사면 그거는 텍스 디덕션이 안 돼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바뀌었어? 바뀐 지 꽤 됐지. 몰랐어. 그 사이에 우리는 집을 안 사고 팔아갖고 모르는 거야. 에코리를 뽑은 적이 없어서 몰라. 진짜요? 그거 진짜 굿 포인트다. 보통은 그냥 뭐. 갈수록 부동산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야.